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경연 중에 힘들었던 거 순서를 몰라요. 이 방 안에서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 줄 모르고 어느 부가 들어가면 모니터를 하면서 응원하고 보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가 한 부 올라가면 그게 한 2시간 걸려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안녕하세요. 32년 차 배우이자 이제는 신인 가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가수 이연경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시기는 언제인가요? 트로트는 사실 제가 사춘기 때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거의 소통하기보다는 집에서 이제 그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있잖아요. 밤엔 라디오를 듣고 이제 저는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거는 무용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였나? 그 심수봉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노래가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춘기에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고 또 그분의 가사가 막 들리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그분의 가사를 이해하는 것과 사춘기 시절의 가사를 이해했던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나 그러니까 표현하는 그런 드라마적인 이런 부분에 그 뭐 사춘기 때라도 감성적인 부분은 있었어요. 가수 변진섭 씨나 뭐 이치현님 이런 분을 이렇게 팬으로서 뭐 그런 거, 그런 감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강아지랑의 이별 뭐 이런 것들,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노래를 듣고 내가 노래를 하면 그런 부분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그런데 저는 노래방에 가서 1~2시간 노래를 하면 모든 게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뮤지컬 배우거든요. 근데 뮤지컬 배우가 노래방 가는 거가 쉽지 않은데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가서 노래를 하고 왔을 때 저의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동행해서 그 2시간 몇 시간을 노래를 들어줘요.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시길래 믿고 싶을까? 누구시길래 사랑했을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맘 가져갔나요? 경연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경연이 힘들었던 거 순서를 몰라요. 모르고 이 방 안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갈 줄 모르고 이제 어느 부가 들어가면 그 부를 모니터를 하면서 응원하고 보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분, 그러면서가 한 부 올라가면 그게 한 2시간 걸려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거에 내 이제 컨디션 관리. 저희 오비부가 언제 10시 반인가 11시에 들어갔어요. 새벽부터 움직이고 그랬는데 중간에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했어요. 김밥도 천천히, 체할까봐 천천히 먹고. 근데 이제 제가 하필 이제 그 픽스난 옷이 약간 저한테 조금 작았나 봐요. 그럼 좀 이렇게 편하게 있었으면 되는 걸 올라갈 준비만 철저히 하고 있어 놓으니까 그게 약간 좀 옷이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데다가 저녁에 먹었던 도시락이, 그런 데다가 이게 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니까 날씨가 좀 애매했어요. 어느 분은 춥고 어느 분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껐다 켜졌다 계속 추웠다 더웠다 아니 추웠다 더 결국은 그러니까 급체의 이유가 긴장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물론 긴장이 뭐 나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서는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아쉬운 게 경연의 순서?
그거를 처음 가다 보니까 마스터 예심을 앞두면서 감기 걸릴까봐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마스크도 끼고 다니고 감기 안 걸리게 했는데 갑자기 급체를 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아니 하필 또 그 많은 시간 중에 딱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데 그 다음에 오비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점점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올라가서도 순서가 누구 먼저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노사봉 언니가 노래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막 식은땀도 나고. 근데 이제 메인 작가분이 그거를 캐치하시고 안 좋으시냐 그래서 배가 지금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봤더니 그 앞에 의료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미리 좀 약을 먹었으면 됐는데 그걸 몰랐어 갖고 그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잠깐 내려가서 주시는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게 막 식은땀도 흘리고 이미 막 몸이 좀 힘이 빠졌나 봐요. 그 다음에 순서를 저를 부르는데 일어나는데 다리가 좀 이렇게 다리가 부르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나 어떡하지 이게 하고는 진심으로는 했어요. 진심으로 했는데 이게 배에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다리가 힘이 없어지고 막 그래갖고 일단은 정신도 없고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결국은 올하트여야 이제 바로 진출이고 하트가 12개부터는 예비 합격이에요. 근데 제가 14개 예비 합격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오비부에서 구호를 만드는데 뭐였냐면 너희가 나이 맛을 알아? 이걸 만들었어요. 너희가 나이 맛을 알아? 이거 구호였는데 그 마스터 예심 전에 남편이 자기 어제 잠꼬대를 했대요. 내가 갑자기 매트를 치면서 너희가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일상에서 계속 그 생각이 지배를 했구나. 평소에 이렇게 잠꼬대를 안 하는데 잠꼬대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는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냥 어디 여행을 갔다 온 느낌이고 경연이라는 또 다른 세상에 제가 잠깐 경험을 하고 온 건데 그게 뭐 나쁘지만은 않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또 그 후유증이 있었던 것 같고 미스트롯을 녹화하면서는 와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들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신가요? 남편이요. 사실 미스트롯을 나갈 때 처음에 남편이 흔쾌히 응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물었더니 경연이라는 거는 어쨌든 떨어지잖아요. 그 소수 외에는 본인은 이제 저는 연기 배우로서 매체 연기를 했지만 현장에 이런 상황은 많은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우려되는 거를 먼저 생각했더라고요. 괜찮겠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제가 그 미스트롯 준비를 어느 순간 인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 작곡가예요. 보아랑 뭐 예전에 핑클 라우가 핑클 건가? 동방신기 것도 있었고 작사를 한 친구인데 작곡도 하는 친구고 그 친구 녹음실에 가서 미스트롯 출전하기 전에 연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음원 하나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가 가져가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답을 안 줬다. 그래서 듣고 싶다 하고는 가져와서 이제 남편한테 들려줬더니 좋다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떨어졌을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원을 바로 계약을 했어요. 예선부터 저 진짜 서류에 동영상을 먼저 보내야 돼요. 우리 회사 이사님이 그거 다 찍어주셔갖고 제작진한테 보내고 그때가 이제 저한테는 1차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서류 합격. 제작진 오디션이 있어요. 또 그동안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이제 해서 곡을 그 제작진 예심은
연습해서 내거화 시켜갖고 한 6곡 정도 그렇게 연습을 해서 마스터 예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곡을 선정을 받아요. 제가 나이가 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아직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뭔가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설마 했던 부분이 뭔가 결론이 엄마 방향 원하는 대로 나니까 그거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이도 뭔가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싶었고 좋아하는 거를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모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는 열심을 가서 선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그 곡 하나를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연습하고 차에서 아이 라이드하면서 기다리면서 연습하고 정말 곡 하나를 그 마스터 예심까지가 기간이 한 몇 달이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을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기다리는 시간이었는데 합격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진행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첫날 오프닝을 새벽에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근데 저야 이제 집이 서울이지만 지방이랑 막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새벽부터 같이 이제 준비해서 오프닝 찍고 집합 시간은 오전이더라도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또 새벽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부가 있잖아요. 미스트롯 부가 왕년부가 있고 뭐 타장르 부가 있고 그래요. 타장르 불까? 하고는 이제 방 번호가 저는 4번 방이었는데 올라가는데 타장르 부도 4번 방이 아니고 왕년부도 4번 방이 아닌 건데 제일 끝방에 오비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비가 무슨 뜻이지? 뭔가 또 특별한 뭐 방이 또 만들어졌나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어르신도 계시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앉았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제가 54세라고 그랬더니 아유 애기네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내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노사연 언니의 언니분 노사봉 씨도 계시고 그리고 다들 이제 그 영지 씨 엄마 버블 시스터즈 맞죠? 버블 시스터즈 영지 씨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또 허찬미라는 친구 어머니 뭐 이렇게 낯가림이 좀 있어갖고 어떻게 녹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저희 방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배우, 가수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도전하는 중이신데 도전을 하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제가 경연을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하고 경연을 한 거는 3번째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이 대학 입시, 그 다음 MBC 23기 탤런트 시험, 그리고 이번 30년 만에 미스 트롯이었는데 사실 제가 대학 입시를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무용을 전공을 해서 무용가가 저의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3 때 아빠가 예전에 왜 집에 이렇게 일들이 많잖아요. 고3 때 하필 고3 초에 아빠가 하시던 일이 부도가 나갖고 이제 케어를 해주기가 힘들다 아빠가. 그래서 갑자기 무용을 그만해야 한다는. 근데 고3 때 다시 뭔가를 하기에는 입시가 이제 곧 1년밖에 안 남았고 그 상황에서 무용학원 선생님이 학원비도 그렇고 작품비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녹음을 그 작품 녹음 음악 녹음을 원래는 이 전문 업체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줄여주시려고 그냥 학원에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에서는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야 음악이 나오고 모노로 하면 안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살풀이 전공이었는데 준비를 하는데 음악이 안 나와서 교수님들이 웅성웅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박수를 쳐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보라고. 근데 진짜 너무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감정 몰입과. 그래서 저는 그 합격 소식을 전화로는 듣고 싶지 않다. 직접 그 세종대 앞에 가서 내 이름을 볼 거야 하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길로 집에 한 3일 동안 방에서 안 나왔어요.
세상이 정말 끝나는 것 같았어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갔던,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악이 안 나오는 거는 준비물 미지참으로 그냥 실격이더라고요. 실격인 거를 모르고 기대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곳이 서울 예전인데, 지금은 서울 예전을 제가 가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그냥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가. 제가 이제 그래서 과보다는 그런 서클을 재미있게 보내야겠다 이 마음에 학교 방송반을 들어갔어요. 근데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분야가 있는 거예요. 성우라는 직업도 있고, 처음엔 사실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음회를 서클 오디션을 봤는데 예음회는 안 됐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학교 방송반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DJ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가 내가 원하는 거에, 왜 그런 말이 한쪽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쪽 문에 또 그 길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아니면 정말 나는 끝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오히려 또 덕분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그리고 MBC 23기도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SBS 개국할 때 제가 MC를 했었어요. 스타와 만나요라는 MC를 했었는데 개편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제가 MBC 시험을 봤고, 근데 떨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제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순으로 제가 됐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개편되는 그 방송에 배우 이하연 씨가 23기를 그냥 포기하고 그 MC로 그걸 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자리 빈 거에 제가 들어가서 차순으로 저는 MC 23기가 됐는데, 그게 또 25명 중에 차순이라는 이유로 또 뭔가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PD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게 또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그랬고, 그리고 또 이번 미스트롯도 결과론적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이게 좋아서 제가 노래를 계속 하는 것과 목표라는 게 중요한 게, 목표가 있으면 그 이상을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스트롯을 정말 입시하는 만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에게 인정받을 만큼 늘게 되고, 실력도 노래도 늘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생각지도 못한 개인 음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덕분에 요즘에 이렇게 보면 가수 이현경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도전이라는 거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면 뭐든 해서 얻어지는 게 있구나. 배우로서 가수로서의 전환점이 되었던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제 집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 앞에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발음도 안 되는 애가 엄마 한 노래를 어느 날 자기가 막 따라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눈에는 엄마가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노래를 하면 행복하구나 이랬나 봐요. 미스트롯 19년도였나? 몇 년도였지? 미스트롯 1 송가인 씨 나올 때 그때는 아들이 어릴 때였는데 일을 하지 말라던 애가 미스트롯을 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엄마 일하는 거 싫다고,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래? 하고는 미스트롯을 2 때 이렇게 봤더니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하고, 3 때는 나이의 영역이 조금은 더 이렇게 넓어졌어요. 50까지였어요, 나이가. 제가 그때 51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해서 만으로도 해보고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일이 5월이라 방송은 12월이고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아예 나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 회사 이사님이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이사님이 나이 폐지됐다 의향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수라는 감히 한 분야를 문을 두드린다는 거는 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을 만난 게 사실은 저는 노래를 배우려고 만난 거였거든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서. 알면 알수록 더 조심스러운 곳인 거예요. 노래를 알면 알수록 이게 노래를 좋아하는 것과
을 갖춘다는 건 정말 이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공백기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간간히 이제 들어오는 엄마 역할은 종종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몇 살 때였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13살까지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좀 주로 육아를 하면서 남편 내조 하면서 그게 이제 주가 되었고, 가끔 이제 그런 짧은 드라마 뭐 이렇게 출연은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열심히 준비 중인데 정말 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더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성 트롯 가수 이현경, 앞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